사실 제가 그랜드 캐년을 맡고 좀 이렇게 많이 표현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처음에 그냥 단순하게 이렇게 멋있는 경관이고 몇 개 나오는 지층에 그 이름만 외우면 되고 아니면 이름만 그냥 대충 풀었으면 되고 또 이렇게 지층이 언제 형성됐는지 또 뭐 좀 내용이 별로 쓸 것도 없고 뭐 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까 그 이진홍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하다 보니까 좀 묘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랜드 캐년을 박사님이 요구하는 대로 그랜드 캐년을 명쾌하게 대한민국에서 그랜드 캐년 하면 이 책밖에 없다 라고 얘기하려면 결국은 그건 거꾸로 얘기를 하면 그랜드 캐년을 통해서 지구 46억 년의 역사를 복원을 해내라 이 얘기하고 똑같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지층 단순히 이제 우리가 지층을 공부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결국은 이게 지구의 역사를 복원하고 또 그 다음에 지층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지구 시스템을 각 시간별, 공간별로 해서 그걸 복원해내는 그런 작업이 들어가야만이 그랜드 캐년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각 개별층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사안실이나 구체적인 과학 지식에 대해서는 사실 책자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이렇게 그랜드 캐년이라는 지층, 오래된 지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그걸 통해서 지질학을 공부한다는 게 뭔지 그 의미를 사실 서론에서 굉장히 제가 고심을 많이 해가지고 적었어요. 근데 이제 아까 그 이진홍 선생님도 타락키스를 다뤘고 김양수 선생님이 귀환으로 다 다뤘는데 지금 아주 여러 가지 좋은 얘기와 잡다한 여러 가지 생성된 원리나 여러 가지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적어도 2억 년 아니면 적어도 5억 년 전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도대체 2억 년, 5억 년 전 얘기를 뭘 통해서 할 수 있을까요? 화석? 암석? 그러면 이게 이 해양 지역에 있는 암석을 통해서도 할 수 있을까요? 결국 우리가 결국 우리가 지질을 공부한다면 저는 이제 그 지구라는 포지션을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결국 지금 태양계 내에서 우리 지구라는 게 지금 태양계가 있던 자리에서 어떤 오래된 항성이 폭발을 하고 초신성이 폭발을 하고 그 잔류 성간 가스들이 이 중력 수축을 하면서 이 태양 중심으로 해서 이 태양계들이 이게 만들어졌거든요. 지금도 역시 큰 틀에서 보면은 지구라는 거는 하나의 좀 이렇게 축축하고 따끈따끈하고 한 거대한 암석 덩어리다. 이렇게 먼저 전제를 하고 이걸 바라보면 지구의 포지션을 정확히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바라보는데 참 이 지구라는 암석 덩어리가 묘하게 됐어요. 해양지각은 말씀하신 대로 수명이 2억 년밖에 안 되기 때문에 물리적인 사이클을 통해서 순환을 하니까 그냥 곧바로 지각으로 들어가서 어디에서 생성됐는지 그 기원이 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행히도 이 대륙지각이 거의 지구의 생성 시부터 지금까지 그 멘틀 대류를 통해서 들어가지 않고 둥둥 떠다니기 때문에 지구 지각을 떠서 표류를 하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사실들을 다 복원을 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질에 대한 우리가 이 지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들이 사실은 이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런 어떤 네? 여기 축소? 그렇죠. 거기에서 150 정도? 75. 네? 75 가면 75? 75면 너무 잘할 텐데. 저는 그 정도면. 그래서 이런 이제 내용을 제가 그냥 이렇게 자연과학 지식으로 딱딱하게 이렇게 적으면 좀 재미가 없고 이래서 많은 일반 독자들을 생각하면서 제가 상당히 좀 언어를 좀 순화시켜서 이렇게 썼습니다. 쭉 같이 읽어보면서 한 챕터 한 챕터가 이 가진 의미를 같이 좀 이렇게 이 공부를 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누구라도 이 콜로라도 오원에 그랜드 캐년과 캐년랜드를 이렇게 여행하면 이렇게 끔찍하게 갈라지고 광대하게 펼쳐진 절벽들, 그 다음에 그 캐년랜드를 가면 이 버섯 모양처럼 이렇게 모자를 쓰고 있는 날카로운 어떤 봉우리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형형색색으로 이렇게 겹쳐 쌓인 지층이 굉장히 장엄하고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이 경이로운 탄성을 내뱉고, 또 이렇게 너무 오래된 지층이라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시간이라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깊고 오래된 시간에 대해서, 먼 시간에 대해서 깊은 생각에 빠져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랜드 캐년의 지층을 사실 공부를 하면 지구의 지층이 각 국마다 아니면 각 대륙마다 위치해 있는 포지션은 약간씩 다를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는 일반적인 패턴을 보입니다. 일반적인 패턴을 보이기 때문에 지구 전체를 다 공부할 수 있는 공부거리가 됩니다. 그래서 이곳은 미국 그 남서부 4개 주에 형성된 콜로라도 고원의 맨 밑바닥 깊은 지층부터 비교적 최근 지층을 상세히 볼 수 있어서 콜로라도 지형의 어떤 가진 오래된 역사로 복원할 수 있지만 이걸 어떤 바로미터로 삼아서 지구 전체를 갖다가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이 공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워낙에 조금 이렇게 방대하고 자연이 쉽게 인간에게 비밀을 노출하지 않죠. 그래서 뭐 아까 말씀한 대로 뭐 창조설이나 이런 것들이 충돌을 하는데, 사실 이 그랜드 캐년이 아무리 광대하다고 해도 이 창조설을 말하기에는 사실 너무 작습니다. 우리가 화성에 가면 그랜드 캐년에 뭐 수십 배가 되는 계곡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계곡 폭이 10km가 되는 그런 협곡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주장을 하려면 화성에도 우리 노아의 홍수처럼 넘쳐가지고 그렇게 됐다는 걸 증명을 해야 되는데, 사실 그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만큼 이게 이제 인간의 감각을 넘어서는 그런 원리들이 작용을 하고 있다. 이 정도로 이제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어요. 이게 인터넷에서 따온 얘기들인데, 이 그랜드 캐년의 지층들은 매우 오래된 연대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과 이 노출된 암석들이 그들 역사의 마지막 모습이라는 것을 알 수 있을 뿐, 타임머신이 발명되기 전까지는 우리가 이것의 형성 과정을 정확히 알 수가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 제가 이 공부를 쭉 하다 보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얘기고, 지금 거의 다 뭐 명쾌하게 과학이 다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박자세 사이트에 제가 잠깐 에세이를 올린 글인데, 과학이 위대한 어떤 기념비적인 발견을 통해서 인간 사고에 획기적인 전환을 가져왔다. 그것 중에 하나가 갈릴레이가 망원경을 통해서 지구가 우주 중심이 아니고 정말 작은 우주에서 보잘것없는 한 점에 불과하다는 걸 밝혀서 지구 중심의 운명을 벌이겠고, 그 다음에 다행히 진화론을 통해서 인간이 신이 창조한 만물의 연장이 아니고 모든 생물과 미세한 생물과도 물리적으로 연결된 존재임을 밝혀서 인간이 누리던 특권을 박탈하였다. 그리고 이 지질학적 지식은 이 두 가지 고리를 연결하면서 정말 우리가 깊은 시간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보니까, 시간적으로도 인간은 역시 뭐 훅 불면 날아가고, 뭐 히말라야산 꼭대기에 떨어지는 이 눈송이처럼 금방 뭐가 없어질 그 정도의 미미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것을 입증을 하였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인간은 그 망원경을 개발하면서 발명을 해서, 특히 허블 망원경을 통해서 우주 초기 모습, 은하의 초기 모습을 관찰해가지고 우주가 137억 년의 그 시간을 가졌고, 또 우주에 대한, 은하에 대한 인간의 이해를 확장해서 굉장히 우주의 경이로움을 느끼게 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사실 일부의 우리 태양계와 우리 은하의 모습을 결국은 지층을 통해서 우리는 또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성 지구의 엇비슷하게 잘린 시간 단면을 통해서 지구 역사를 알게 해주는 게 바로 지층이다. 이 지층은 행성 지구의 시간의 창이고, 이거를 통해서 옛날의 시간과 공간을 복원해낼 수가 있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그랜드 캐년에 우리가 오래된 지층을 바라보는 것은
지질 역사를 담은 지층 프리즘을 통해 지구 역사란 시간 스펙트럼을 관찰하는 것이다. 이렇게 개념을 정리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처럼 오래된 지층이란 지구, 바다, 대륙 탄생, 성장, 이동, 결합에 관한 판단 기기에는 지질학적 지식이 모두 뒤얽혀 있는 지구 전체의 매트릭스 세계를 담고 있다. 그래서 어느 대륙 지각에 있든 한 오래된 지층이라면 지구 전체를 다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히 지금 우리 대륙 지각 중에서 이런 지층이 남아있는 게 우리가 봤던 서호주, 그 다음에 저기 캐나다, 그 다음에 남아프리카, 그린란드 이 정도가 원생대부터 지금까지 이 지층을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20억 년 이후에 거의 신생대, 현생대까지 오는 지층은 그랜드 캐니언이 모두 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뭐 호주에 가서 일단 오래된 지층을 봤고 40억 년 이상 되는 지층들을 봤고 이 지층을 하게 되면 우리가 완전히 지구의 모습을, 지구의 시스템을 다 복원을 해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표준 그랜드 캐니언의 이 지층, 오래된 지층이라고 하는 이 표준 지질 지상도라고 하는 게 사실 이 지역만에 있었던 게 아니고 판구조론, 뭐 기후 시스템, 판구조론, 암석학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고생물학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당시의 시공간을 제대로 복원을 해내야 되는 우리한테 이제 암호로 주어진 거죠. 이게. 그래서 지난번에도 좀 이렇게 했었는데 사실 이제 이게 우리가 육안으로 우리 감각으로 볼 때는 굉장히 이렇게 어렵게 해석하기 어렵게 되는 면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특히 오르도비스기나 시누리아기 지층이 퇴적 지층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맨 꼭대기 층이 그랜드 캐니언이 2억 5천만 년 전에 형성된 지층인데 그 위로 형성된 지층들은 다 없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그 탄산 침식돼가지고 이렇게 평평하게 침식된 지층들이 도대체 어떻게 해서 저렇게 형성됐는가, 그 막대한 규모로 그런 것들이 상당히 의문으로 남습니다. 이게 이제 제가 의문 삼아서 가지고 있는 이 지층을 이 도표로 그린 건데 이게 이제 그랜드 캐니언이고 맨 위에 이 파란색의 이 지층이 이게 2억 5천만 년이고 이것들이 거의 현생대까지 오는 이 지층들인데 이게 통째로 다 없어졌잖아요. 탄산 침식됐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이 탄산 침식됐는데 그리고 이 전체가 콜로라도 고원입니다. 그러니까 콜로라도 고원이 이렇게 융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융기를 했는데 도대체 왜 이 조산운동이나 다른 운동과는 달리 정말 평탄한 대지고 아무런 지층의 굴곡이 없이 습곡도 거의 받지 않은 채로 탄산만 올라와서 나란히 침식되어 있는지 상당히 이런 것도 참견자들이 많이 여러 가지 딴짓을 하는데 제가 이게 쭉 지구과학을 다 공부를 하다 보니까 아주 간단한 이론에 의해서 콜로라도 고원이 융기된 것과 저런 현상을 다 지금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사실 제가 그랜드 캐니언 가가지고 하도 궁금해서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첫 번째 갔던 데저트 뷰에서 시다산, 이 부분이 이 시다산이 탄산 침식돼서 이 밑으로는 다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보면 끝없이 이 평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다 침식돼요. 근데 또 저쪽에 한쪽에 이쪽 귀퉁이 보면은 이보다 더 높은 지구에 또 이렇게 또 올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그랜드 캐니언만 참 유심히 이렇게 호기심 어리게 좀 이렇게 볼 수 있는 것들인데, 그래서 이 퍼즐을 풀어가는 과정을 이것들을 다 밝혀내기 위해서는 지구의 과학자들이 관찰과 실험과 유출을 통해서 밝히고 정립한 논증된 사회적인 이론과 지식을 구장을 해야만 한다. 그리고 우리가 단편적인 지리학 지식을 통해 가지고 선형적으로 연결하고 나열한다고 해서 이 유문이 풀리지 않습니다. 아까도 이제 두 분이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듯이 입체적으로 어떨 때는 암석학하고 판구조론하고 뭐 기후 시스템하고 이게 총괄적으로 이해가 이루어져야 어떻게 침식이 되어 있는지 또 어떻게 지각이 형성되어 있는지 이런 과정을 다 끼워 맞출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적으로 그것 플러스 생명의 기원까지를 밝히려면은 결국 우주에서 이렇게 우리가 태양계가 형성되는 과정, 그 다음에 태양계 전체의 구조를 알아야 또 생명 현상이라는 게 뭔지가 사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쭉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형성되는 것은 우리가 단적으로 항성이 형성, 태양처럼 중력 큰 물질 덩어리 질량이 커서 중력 수축과 복사 팽창이 반복되면서 무거운 원소들을 생산하는 항성이 되지 못할 정도의 작은 행성들. 그래서 어쨌든 질량 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거의 성분비는 태양이나 지구나 같다고 해요. 물론 뭐 수소하고 헬륨이 태양이 더 많기는 한데 거기에도 이 지구와 비슷한 이 성분의 그 원소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구라는 것은 그러니까 질량 수축도 작고 복사 팽창도 에너지가 작기 때문에 미세한 고체 덩어리들이 아니면 액체가 대류를 하고 그 처음에 미행성들이 합체가 되는 시점에서 그 팽창했던 충돌 에너지가 점차적으로 46억 년 동안 식어가면서 이 생명이 습기가 있기 때문에 생명이 탄생한 행성이다. 이런 과정을 좀 이렇게 적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주에서는 시간과 공간, 에너지와 물질이 결합하면 특별해진 사건이 발생합니다. 항성인 태양도, 행성인 지구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런 특별한 사건에 불과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특별할 수밖에 없는 행성 지구는 46억 년 전에 고대의 별이 지금 태양계 자리에서 폭발해 생긴 잔여물이 태양 성운과 행성으로 움직이는 과정에서 탄생했다. 지구는 단번에 만들어지지 않았다. 항성 먼지와 태양의 복사 에너지, 소행성과 해성의 충돌, 태양과 달과 이웃 행성의 중력 등의 영향을 받아 지금의 형태를 갖추어갔다. 그들의 영향은 지금 오늘날도 마찬가지이고 지구는 지금도 변화하는 중에 있다. 행성 지구는 공전 궤도의 이치로 인해 태양계의 오아시스가 됐다. 태양과 조금만 더 가까이 있었다면 금성처럼 물이 사라지고 이산화탄소로 가득 찬 행성이 되었을 것이고 조금만 멀리 떨어져 있다면 물과 이산화탄소가 꽁꽁 얼어버렸을 것이다. 태양계의 오아시스가 된 행성 지구는 화산과 온천이 초기 미행성 합체돼서 생긴 충돌 지구의 내부 에너지에 있는 열을 표면으로 운반하면서 46억 년 동안 식어가고 있다. 이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행성 지구는 46억 년의 탄생과 변화의 기억을 품고 있다. 지구를 이루기 위해 부딪혔던 미 행성체들, 지구가 품어냈던 화산, 300도의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내려 만든 바다, 식어가는 지각이 만든 대륙, 지구에서 살았거나 살고 있는 다양한 존재들은 그냥 사라져버리지 않고 퇴적물, 얼음, 갖가지 암석과 지층의 흔적을 새겨놓았다. 인간은 기억을 대뇌 신피질에 담는다. 생명은 오래된 자기 역사와 분자의 배열 구조를 지금처럼 DNA에 담아 후대의 기억을 남긴다. 우주의 오래된 사회는 우주 배경 복사의 기억을 새긴다. 이처럼 그러나 지구의 46억 년의 기억은 대륙 지각의 오래된 지층의 그 기억을 담습니다. 46억 년의 기억을 몸에 새기고서 지구는 물의 흐름, 대륙의 이동, 지각의 움직임, 화산의 폭발, 대기의 떨림으로 말을 한다. 지층을 통해 말하는 지구의 기억은 희미하고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인간의 감각을 통해서는 그 의미를 알아차기가 쉽지 않습니다. 우주와 생명과 인간과 지구의 기억을 불러내서 과거의 시공에 얽힌 사연을 해석하여내는 것이 과학이 가는 길입니다. 인간은 600만 년에 걸쳐 수많은 실수와 판단착오를 거치며 그 기억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오래된 지층에서 지구의 기억을 불러내는 것은 지구라는 거대한 암석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지구 기억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행성지구 탄생부터 오늘날 우리의 삶에 이르는 생명의 역사를 읽는 길입니다. 저것들은 서문의 일부 이야기겠다. 그리고 이게 이제 전체적으로 어쨌든 이 지질과 지층이 갖는 의미가 상당히 이게 의미가 크더라고요. 모든 생명체는 죽는다는 것과 모든 종은 멸종한다는 것은 진리에 가까운 사실이다. 김영 선생님 그렇죠 아까 자료를 보면 너무 좋아요. 지금까지 지구에 출현했던 다세포 생물 99.9%가 멸종했다. 지구의 역사에서는 멸종이 자연스러운 일이고 종의 보존이나 생존이 이상한 일이다. 인간, 아니 생명이란 지구의 작은 변화에도 흔들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생명은 사라져도 대륙 지각은 오랫동안 남아
지구의 수명이 다하는 날까지 기억에 생명을 담아둘 것이다. 생명은 대멸종 시기를 거쳐 또 다른 형태의 변형을 가져오고 다양한 형태의 생명을 출현시킬 것이다. 생명은 멸종과 다양한 번성을 되풀이하고 그 오랜 기억을 지구의 수명이 다하는 마지막 순간까지 담아둘 것이다. 인간 역시 멸종은 필연적으로 보인다. 우리가 그토록 한호에 맞지 않았던 문화, 예술, 문명이란 뇌가 만들었던 가상세계도 지구 기억의 한 층을 이루며 지층 속으로 사라져 지구가 수명을 다하는 날까지 지구 기억의 일부로 남을 것이다. 이게 이제 우리가 지층에 관한 전반적으로 우리가 제가 이렇게 자꾸 쓴 내용을 이렇게 하는 거는 정말 그랜드 캐년을 보는 게 뭔지, 이 지구의 역사를 지층을 통해서 바라보는 게 뭔지 이런 뉘앙스를 좀 더 많이 이 앞부분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는 뭐 아인슈타인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어떤 중력장에 의해서 이 전체 지구도 만들어졌고 지구가 운행하는 것도 역시 그 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따라서 모든 시공구조에 따라서 물질들이 운행한다는 거 이런 내용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랜드 캐년을 결국 과학의 모습으로 이걸 전체적으로 조망을 하기 위해서는 지질학적인 몇 가지 법칙들이 있습니다. 뭐 지층이 언제 누적되면 뭐 오래되고 지층 누적의 법칙이나 동물 천위의 법칙,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여러 가지 법칙인데 그런 법칙들. 그 다음에 암석의 종류와 형성 과정에 관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암석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면 결국 그 지층에 포함된 암석을 통해서 그 당시 그 지층이 형성될 때 어떤 조건에 있었는가를 우리가 유추해내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지식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콜로라도 고원이 이렇게 치솟하는 걸 알기 위해서는 대륙지각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다음에 탄 구조론, 대륙이동과 탄 구조론과 기후지형학이 기후 시스템이 어떻게 결합해서 지형을 만들어내는가 이런 것 등에 관한 지식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말미에 그랜드 캐년이 깊게 파인 협곡의 오래된 지층은 희미한 지구의 기억을 불러내서 지구라는 거대한 암석이 들려주는 지구의 목소리를 들어보자 하고 이렇게 선언을 냈고요. 그래서 이 내용에서 사실 그랜드 캐년을 이해한다는 것은 이 지구과학 책 전체를 사실 요약하라는 얘기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느 수준에서 어떻게 요약을 할 것인지가 이제 제가 맡은 사실 임무 과제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뭐 필요한 여러 가지 뭐 그림들이 있습니다만 이 부분들은 좀 과감하게 좀 생략을 하겠습니다. 너무 지루해지니까요. 그래서 이런 지층들, 하물며 이렇게 뒤틀린 부정합이라고 그러거든요. 부정합에 의해서 이루어진 이런 지층들이 다 시간과 그 당시의 역사를 다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그랜드 캐년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지식들에 관해서 이건 아직 다 적정이 못했습니다만 한번 조망을 해보기 위해서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흰 글씨로 태양계하고 지구가 형성되는 과정을 아까 서론내도 있었지만 약간 그 태양계의 지구가 왜 유니크한 물질이 어떤 구조가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들이 어떻게 해서 유니크한 구조가 되는지를 그 위치와 그 물질 구조와 해서 보니까 목성의 위성 몇 개 정도 하고 화성하고 지구 정도는 최소한 비교를 해야 뭐 이유와 뭐 이렇게 등등 해서 몇 개를 비교하면 지구의 유니크한 점과 그 다음에 생명이라는 현상이 반드시 지구에만 있지 않고 우주 어느 곳에든 현상이라는 걸 사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간단하게 요약을 할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초기 지구에서 이 미행성 합체가 되면서 지구가 벌어졌던 일들, 충돌 에너지와 화산 활동과 했던 부분들을 어느 정도는 있어야 그것들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초기 지구가 하면서 대륙이 형성되고 대륙이 만들어지면서 사실은 이 운석이라는 현상들 있잖아요. 그 운석을 통해서 우리는 우주 바깥 다른 이 태양계의 행성들의 상황하고 이 생명에 대한 본질을 갖다 밝힐 수가 있거든요. 그래야만이 이 지구의 모든 지층의 구조를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륙의 진화가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랜드 캐년의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대륙이 어떻게 형성됐는지, 어떤 지질학 과정이 대륙을 만들었는가,
그 다음에 대륙은 계속 성장합니다. 부가체에 의해서 대륙 첨합이라고 뒤편에 적었는데, 부가체에 의해서 끊임없이 판구조론에 의해서 해양판과 대륙판이 충돌하면서 서립대에서 부가체가 첨합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밑에서 이 화산 활동을 통해 가지고 마그마가 위로 이렇게 치솟아 오르면서 계속 대륙 쪽에 그걸 부과를 해줍니다. 그래서 대륙은 계속 자랍니다. 그 다음에 대륙의 변화로 이렇게 만들어진 지구의 몇 개 판의 이 대륙들이 조산운동이라서 서로 충돌을 할 때, 대륙지각과 대륙지각이 충돌할 때, 혹은 해양과 대륙판이 서립을 할 때 조산운동이 일어나서 히말라야 산맥, 안데스 산맥, 그 다음에 발란치아 산맥, 유럽의 여러 산맥들하고 이 동아프리카에 있는 산맥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조산운동을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조륙운동이라는 건데, 이거는 조산운동만 달리 대륙 전체가 그냥 일부분이 융기하는 게 아니고 대륙 전체가 그냥 수평으로 어떤 그 단층이나 이런 것 없이 쭉 치솟는 현상이거든요. 그래서 콜로라도 고원이 사실 이 조류운동에 의해서 생긴 겁니다. 근데 조류운동은 보통 한 두 가지 원인에 생기는데, 한 가지는 빙하가 있다가, 빙하가 누르고 있으면 빙하의 무게 때문에 사실 대륙이 이렇게 쭉 전체가 좀 가라앉거든요. 근데 이게 다 녹아버리고 나면 무게가 없어지니까 전체를 이렇게 융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드러나는 현상이 있고, 하나는 밑에 멘틀이 굉장히 뜨거운 마그마들이 올라오면 그 지각을 이루고 있는 대륙 지각이 밀도가 낮아지고 얇게 퍼집니다. 퍼지면서 밀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낮아진 밀도가 전체적으로 융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콜로라도 고원이 지금 한 2000m 가까이 이렇게 융기에 있는 거는 조류운동에 의해서 이 대륙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판구조로는 사실 이런 전체적인 지층뿐이 아니고 대륙 지각이나 이런 모든 것을 꿰어 맞추는 핵심 중에 핵심 원리입니다. 그래서 이 판구조론에 아울러서 대륙 이동하고 열주 구조론이라는 게 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게 아까 김양 선생님이나 이정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대멸종 시기에 밑에서 우리가 거대한 마그마의 어떤 마그마 분출에 의한 시베리아 고원이나 인도의 데칸고원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된 이유가 그 플럼에 의해서거든요. 플럼에 의해서 치솟는데 그 플럼이 되는 것이 기본적으로 멘틀의 사이클도 있지만 초대륙으로 하나가 대륙지각이 합해지면 굉장히 이 밑으로 선입에서 들어가는 대륙지각판이 차가운 게 이 압력을 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반대편에서 남아프리카나 이 남태평양 쪽에서 이 솟아오르는 그 반대편에서 플럼이 솟아오르는 현상 때문에 거대한 화산 폭발이 일어나거든요. 그 현상 때문에 사실 대규모의 멸종들을 지구상에서 여러 차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 열주구조론과 대륙이동 판구조론은 한 그 패러그램에서 해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강물 왕석은 그렇게 많이는 적지 않을 생각입니다. 화성암 태조가 변성암이 되는 원리, 기본적으로 화산이 어떻게 해서 왕석을 만들어내는지 그런 기본적인 것만 좀 다룰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게 암석이 결국 순환하는데 이것 역시 판구조론하고 기후시스템, 물과 결합을 해서 어떻게 풍화가 되고 침식이 되는지 그게 다 같이 걸려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다루도록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그랜드 캐년의 지층뿐이 아니고 우리가 진짜 46억 년이라는 시간을 측정을 해서 이 시간에 대해서 정확히 자신있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에 관해서 좀 지식을 갖도록 이렇게 좀 요약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랜드 캐년이라는 이러한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정말 그랜드 캐년 지층 하나하나가 어느 시기에 어디에서 있었고 어느 시기에 어떻게 이동을 했고 어느 시기에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생물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 과정들을 쭉 해석을 해내서 가르칠 겁니다. 근데 이 책은 이 부분이 사실은 결론이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이제 조금 전문적으로 다뤄지는 내용들이 별로 없어요. 별로 없어서 저 지구에 나오는 한 챕터를 일단 기본 프레임으로 하고 박문 박사님이 미국에서 사온 지층을 따라서 트래킹하는 책에 이 부분이 상당히 각 층마다 제가 생각하는 판구조론과
대륙이동과 이런 암석학과 이런 것들이 곁들여져 가지고 상세히 설명을 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금 이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려 영어 시간이 짧아가지고요. 그래서 이런 순서와 이런 내용으로 쭉 작성을 지금 이렇게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아직은 다 작성을 못했고요. 이게 이제 아까 그 쭉 사진 보면 이게 플럼 열주 구조론에 의해서 이 하는 그 사진을 써서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루어지는지 화산폭발이 대규모로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할 거고요. 이건 이제 우리 많이 봤죠. 밀도가 문명이다 해서 밀도에 의해서 전체 침상의 구조나 이 대륙이동이나 탄 구조론이 결정되는 원리에 대해서 이런 그림들을 써서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참 이게 유니크합니다. 이게 태양계에서 지구만이 거의 목성하고 지구 정도만 지금 자기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창기에 화성이나 금성도 일부 자기장이 있었는데 식어버리면서 결국 자기장이 없어지고 대기가 형성 안 된 거는 태양풍 때문에 다 대기를 금성이나 화성의 대기를 날려서 없거든요. 근데 지구만 아직도 멘틀에서 이 외액이 액체로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자기장이 형성돼서 우리가 생명이나 이런 것들이 다 보호를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뭐 공부를 하다 보니까 어느 틈인가는 멈춰서 식을 것 같더라고요. 먼 훗날의 얘기겠지만.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중간중간에 그 대륙이동 이런 것들에 관한 그 다이어그램으로 다 이제 쓸 거고요. 이것도 사실 이제 그 지자기 역전 현상 이것들을 통해서 우리 130초에 공부를 했죠. 지자기 현상이 어떻게 암석 속에 그 흔적을 남겨가지고 그러니까 해양 지각이 왜 2억년의 사이클을 가지는지 어떤 속도로 분출이 되고 있는지 어떤 속도로 이동을 하는지 그걸 자기를 가지고 측정을 해냅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한 이 다이어그램들입니다. 이런 뭐 사진들은 전체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면서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제가 일부 이렇게들 지금 정리하고 있는데 이게 콜로라도 보원에 관한 그 아까 조류운동도 그냥 조류운동 이렇게 적으면 재미가 없으니까 이렇게 좀 써봤습니다. 글로. 그래서 암석권을 가열해가지고 일어났다고 믿는다 이러면서 콜로라도 보원이 윤기가 된 이후에 이렇게 한 방울 한 방울 물이 모여서 계곡을 만들고 그것이 이제 침식을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모습을 만들어냈다 이런 형태로 썼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뭐 여기도 지금 이렇게 쭉 그 그랜드 캐년 지질주항도에 관한 그 간단한 개요들을 지금 이렇게 쭉 정리했는데 이 부분은 지금 저 지구의 이해 이걸 그냥 정리해 놓은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다른 내용들이 지금 쭉 이 앞부분은 제가 정리한 거고 이 뒷부분은 저 책을 보고 지금 그냥 그대로 다 옮겨놨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좀 첨가하고 저기 번역이 되는 대로 이 자세한 내용들을 다 채울 겁니다. 결국은 이 지질주상도 중에 이 세 가지 사라진 지층들 그랜드 캐년에 사라진 나머지 지층들을 가지고 있는 자이언 캐년이나 뭐 옆에 있는 그 지질에 관해서 다 복원을 해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는 제가 캐년랜드까지 맡았는데 캐년랜드는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지질학적으로 좀 얘기할 게 별로 없습니다. 별로 없어서 지금 조수영 선생님이 번역을 좀 해서 내용을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아직 제가 그 부분도 다 정리를 못했습니다. 이상으로 제가 이 준비한 거를
다 마치고요. 다음번에는 뭐 이런 이제 발표는 하지 않겠지만 결국 이제 이게 완성본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시게 될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될 거고 기대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우리 박주환 선생님 너무 아웃복싱을 많이 해요. 너무 아웃복싱. 인파이팅을 조금 더 해야 좋은데 워낙 원래 주제가 좀 크기도 한데 뒷부분에 자료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촘촘하게